저희들이 생명협동 분과기 때문에 원주의 문창모 박사님을 한번 조명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변하게 됐고요. 제가 만든 이 자료는요, 문창모 박사가 남긴 그 자서전이 2권이 있어요. 하나는 글 실었던 것들, 또 하나는 이제 쓰신 건데요. 그 자료를 갖다가 제가 조금 중요한 부분만 골라서 여기다가 편집했고, 제가 써볼까 그러다가 굳이 그럴 건 없을 것 같고, 저는 이 파워포인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 박사님이 그 이비인후과 할 때 대표적인 사진이고요. 그리고 오늘 이 강의 끝나면 몇 분들이 아마 문 박사님을 이해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박상진 이사님도 그렇고.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먼저 10대, 20대로 이렇게 나갈 테니까요. 지금 이제 어려서부터 10대를 보시면 1907년 평안북도 선천군인데, 선천군이 어디냐면 여기가 이제 압록강이죠. 압록강에 접해 있는 도입니다. 그래서 평안북도죠. 근데 여기 보시면, 이따가 보시면 이 기차가 개성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해주로 해서 요 평양으로 해서 요로 지나갑니다. 여기 철도 지나가는 거 보시죠? 그러니까 이 지역들이 다 이제 도시들이 큰 거예요. 지금하고 달리 이 서해안길이, 이 동쪽은 다 산맥이니까. 그래서 이 선천에서 출생하셨는데, 아버지가 여기 보시면 아버지가 서울 농대인 수원농림학교를 졸업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지식인이에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제 아버지 덕분에 신학문을 일찌감치 해서 보통학교 다녔고, 여기 오산중학교 아시죠? 아주 유명한 우리 독립운동 하셨던 분. 그러다가 다시 이제 서울 배재학당으로 내려오시죠. 그러니까 이건 아버지 영향으로 서울로 미리 일찌감치 유학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분이 얼마나 성격이 걸걸하시냐면, 여기 중요한 첫 번째 이슈가 있어요. 60만대 운동에 감옥에서 3개월 동안 구속이 돼요. 예. 제가 다음 페이지 보시면 60만대 사건을 보시면, 배재고등학교 다닐 때 좀 나서시는 걸 좋아하셨나 봐. 학생회장을 하시죠. 그래가지고, 근데 이 배재고등학교가 전국에서 제일 학생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기독교 학교들이 이화, 배화, 정신, 경선 이런 데가 연합회를 만들어서 음악회도 하고 강연회도 하고, 그러니까 매우 진보적이었다고 봐야죠. 근데 이 학생들이 6월 10일 이제 마지막 누구죠? 순정이 돌아가셔서 이제 장례를 하는 장면이 이 뒤에 보시면 나오는데, 이게 그때 장면입니다. 근데 이제 그때 만세 삼창을 벌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보시면 6월 10일 날 단성사를 지나갈 때 아시죠? 네. 서울 중심가의 종로에 중앙보고 학생들이 먼저 시작을 해요. 그래서 독립운동을 부르기 시작해서 이게 전국으로 번져 나가는데, 그걸 지켜보고 6월 15일 날 기독 학생들이 소집해가지고, 야, 우리 조선 총독부 점령하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전 모의를 해서 했는데 이게 셌어요. 그래가지고 습격을 당해가지고 체포됐죠. 근데 문창모 박사는 이미 딴 데로 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도망가려고 했는데 학교 선생님들이 넌 자수해야 돼. 이랬다가 큰일 나. 그래가지고 경찰서 끌려가서 자수를 했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3개월 동안 구속됐다가 나와서 95년도에 그 독립유공자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첫 번째 공적인 일이에요. 그건 이제 그 당시에 이게 굉장히 컸던 사건이고, 꽤 많은 사람들이 체포됐죠. 그 다음에 20대를 보시면 그 세브란스에서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해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해주로 가셔요. 해주 가는데 이유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결혼을 하시거든요. 연애 결혼을 해요. 근데 그 당시에 얼굴도 모르고 결혼했는데 이분은 연애 결혼을 했어요. 근데 부잣집 딸이셨어요. 아주 부잣집 딸이었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뭐 자동차 사업 해주의 밥부. 그러니까 장인이 병원을 보낸 거예요. 처갓집 이렇게 향해서. 그래가지고 했었죠. 그래 여기 아까 이제 보시면 해주에서 처음으로 했는데, 이때 중요한 사건이 또 하나 있어요.
이 셔우드 홀 박사를 만나는데 이 셔우드 홀 박사를 쫓아서 크리스마스 시를 만들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 중요한 병이 뭐냐면 결핵이었었어요. 결핵으로 걸리면 다 죽었어요. 보통 3분의 1이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크리스마스 시를 한 이유가 결핵 환자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데, 그래서 이거는 이제 유럽에서 시작됐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중요한 사건, 26살에 의사 생활을 하죠. 해주에서. 아까 해주가 황해도 옆에 있어요. 그 올라가다가. 그래서 여기서 셜 우드 박사를 만나는데 크리스마스 시를 발행할 때 거기에 위원으로 참여를 해요. 그래서 여기 이제 평양연합도 하고 평화의원도 해서 돈을 처음에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해방 때까지는 해주에 계속 있었어요. 그러니까 의사 생활을 해주에서 주로 했는데, 항아도 해주도 여기 보면 여기도 노튼 선교사 아까 보셨을 거야. 기억나시죠? 거기서 노튼 선교사가 해주에다가 병원 건물을 져서 유명한 해주 구세병원이 되는데 이게 나중에 결핵병원이 돼요. 뒤에 사진 보시겠어요? 이분은 좀 한번 소개시켜야 되는데, 셔우드 홀 박사는 이 아들인데 어머니가 더 유명해요. 어머니가 뭘 했냐면 이화학당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화의전을 만들지.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화의전을 만들었고 그 아들이에요. 그래서 해주에서 해주 요양원을 만드는데 이게 결핵 환자를 위한 요양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한국 사람들은 5명 중에 1명이 죽었어. 결핵으로. 그래서 아주 가장 그 당시엔 심각했고, 그걸 위해서 크리스마스 시를 만들어서 그 당시에 이게 요양원이에요. 해주에. 네? 제가 찾았는데. 그리고 이게 첫 번째 시리예요. 여기 십자가가 2개죠. 이렇게. 이거 복십자라고 해요. 여러분도 십자가를 이렇게 보시는데 십자가는 복십자로 된 데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위에 글씨 써 있었잖아요. 그래서 2줄로 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 정교회는 어떻게 돼 있냐면, 그리스 정교회 러시아에 있는데 이렇게 비스미쳐요. 양쪽에 죄인이 있었거든. 그래서 하여튼 십자가가 3종류가 있는데 복십자에서 처음 만들죠. 여기 보면 이제 그 다음에 실이 나오는데, 셔우드 홀이 9년 동안 만들어. 그때 이제 문창모 박사도 하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1940년에 다 쫓겨납니다. 왜냐하면 미국하고 전쟁 직전이거든요. 41년도에 진주만 사건이 터지기 때문에 이때 미국계 신부들은 다 쫓겨나죠. 이분도 쫓겨나가지고 이제 이 실이 스톱이 됐어요. 9년 동안. 그러다가 1949년에 문창모 박사가 재발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문창모 박사가 재발행하는데 이유가 있어요. 1949년에 세브란스 병원장이 돼요. 굉장히 젊은 나이에 되죠. 세브란스 병원장이 돼가지고 시를 다시 만들어야 되겠다. 왜? 결핵 환자를 모금해야 되니까. 그래서 다시 만들었는데 되게 못 만드셨죠? 실패했습니다. 빚만 잔뜩 졌지. 부인이 도와준 거거든. 돈이 많으니까. 그런데 실패를 하고 바로 그 다음 해가 뭐죠?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중단이 됐지.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49년도에 이걸 하다가 중단이 됐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50년도, 근데 이게 굉장히 큰 역할을 했어요. 53년도 전쟁 끝나고 다시 발행하거든요. 이건 문창모 박사가 발행한 거예요. 그런데 돈의 액수가 굉장히 커졌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옛날에 씨를 사셨던 기억나죠? 그래도 큰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문창모 박사의 가장 큰 역할은 이 53년도, 그러니까 54년도,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세브란스 병원장이었거든요. 그때 대한결핵협회를 조직하고 하여튼 간에 이렇게 시를 계속 만들었던 건 문창모 박사의 진짜 순수한 열정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제가 이 앞에서 얘기를 안 했네. 하나 보셔야 될 게, 시간 되면 얘기해 주세요. 여기 없네요. 잠깐만요. 30대 때는 해주에 계속 계셨어요. 요게. 그래서
아까 이제 봤지만 마산 결핵 요양소 소장도 돼요. 그러니까 문창모 박사는 결핵에 관해서는 큰 역할을 해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당시에 마산의 결핵 환자들이 다 일로 내려왔는데 이게 지금 그 당시에 건물이고 이게 이제 최근에 국립마산병원이 되죠. 그래서 하여튼 제가 보기엔 이것도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였다. 결핵에 대해서는. 근데 여기서 이제 보실 게 있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기독병원과 관련인데 49년에 세브란스 병원장이 돼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50년도에 전쟁이 터져요. 맞죠? 근데 이분이 원주에 왔어요. 언제 왔냐면 51년도 7월 달. 여러분들 나중에 우리 공부 좀 해야 되는데 51년 1월부터 5월 사이에 원주에 굉장히 큰 전쟁이 벌어져요. 그 팽덕회라고 모태통 2인자가 10만 대군을 타고 내려오지. 그래서 서울이 다시 함락이 돼요. 그래서 그 중공군이 어떻게 계획했냐면 한강을 경계로 남북을 자르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돼야지 충주로 해서 자르는데 여기서 전쟁이 벌어지는데 중공군 3개 사단 그리고 미 1군, 미 8군, 한국군 3개, 6개 사단이 붙어요. 그래서 여기가 초토화가 돼요. 그래서 초토화가 되길래 환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미군이 세브란스 병원이 서울에서 쫓겨나가지고 부산에 가 있었거든요. 원주로 오죠. 임시로. 그때 근무를 해요. 원주에서. 그래서 51년도에 세브란스 병원을 문창모 박사가 운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병원장이니까. 그러다가 54년도에 사퇴를 하고 미국으로 떠나요. 내분이 일어났어. 감리교회.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만두고 떠나시고 그 다음에 근데 여기 보시면 세브란스 병원장일 때 크리스마스 시를 발행하죠. 그래서 이때 그리고 결핵협회도 이때 만드는 거예요. 세브란스 병원장일 때 54년도니까 하여튼 이때는 굉장히 그 중요한 역할을 했고 요 다음 보시면 59년도에 병원장이 됩니다. 여기 원주 기독병원 아까 보셨죠? 원주 기독병원에 59년도에 초대 원장이 되죠. 근데 이 초대 원장할 때 미국의 그 의사하고 둘이 경쟁이 됐는데 아마 한국 사람들은 이 문창모 박사가 세브란스 병원장의 경험이 있으니까 일로 병원장을 모신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부터는 아다시피 이제 원주에 계속 있었던 사연입니다. 아까 이제 원주 기독병원의 역사는 아시겠지만 그 스웨덴 사람들이 미국에 갔거든요. 미국에 갔는데 그분들이 감리교를 일로 파견하면서 됐죠. 그래서 서미감이라고 그러죠. 스웨덴에 미국 사람들이 이주했는데 그분들이 감리교를 믿어서 병원을 지었죠. 13년에. 그러다가 33년에 다 철수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세운 게 54년도에 원주병원에 다시 짓고 그 다음에 이제 59년에야 개원식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이름만 바뀌죠. 원주 기독병원 세브란스 이렇게.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이 서미감의 병원 사진 모습이고요. 그리고 원주 초대 원장이 됐던 사연은 제가 그 책에 지금 정리한 데 좀 보시면 닥터 모리하고 경쟁을 했는데 선임돼 가지고 계속 하셨죠. 그리고 또 하나 업적은 경천원 아시죠? 경천원은 원주의 기독병원을 원장 되자마자 이걸 하세요. 여기 보면 원주 기독병원 건축을 위해서 이사회가 특별사업으로 나병 환자를 해서 대명원을 세웠다. 그리고 대명원에서 한 것도 사실 문창모 박사의 업적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50대 보시면 70년대는 이렇게 이비인후과하고 뭐 여러 가지를 다 맡으셔요. 상도 이제 받기 시작하시고 100주년 뭐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는 다 원주 생활이 시작되시는 거죠. 그 다음에 70대 이후로도 그 다음부터는 이제 상을 많이 받으시는데 여러 가지가 이제 가나운동상 그래서 2002년에 돌아가셔요. 근데 제가 기록을 보니까 이분한테는 약점이 있었어요. 선거에 나오시는 게 3번 있어요. 모르셨죠? 그러니까 3번 나왔는데 2번 나오셨죠. 근데 가장 결정적인 뭐냐면 그 이승만 정부의 마지막 누구죠? 그 이기붕 씨하고 가까웠어. 그래서 이기붕 씨가 선거에 나오라고 해서 선거를 나왔어요. 근데 그때 떨어지길 다행이지.
붙었으면 지금의 문창모 박사는 없었다고 그러더라고. 자기 죽었을지도 모른다고. 근데 이기붕 씨하고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정주영 씨하고 그 당시에 14대 국회의원 당선되셨죠. 그래서 이제 정치를 하셨기 때문에 아마 길 있는데 좀 오점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또 말년에 좀 힘드셨던 게 뭐냐면 경제적으로 어려우셨어요. 아드님이 그 직물 공장을 하면서 이제 회사를 차렸는데 그게 부도가 나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셨죠. 그래서 했는데 제가 보기엔 그렇다 하더라도 공적인 업적은 꽤 많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제가 정리해드렸고 사진 몇 장만 보내드리고 마무리 짓게. 제가 사진을 받아와가지고 했는데 이게 젊었을 때 사진이고 부인하고 이게 보니까 그 마산에서 찍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거 제가 아는 분이 계셔요. 혹시 여기 이제 무의당 선생님 사모님이에요. 사모님. 그리고 여기 무의당 선생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갖다 놨어요. 그러니까 초기에 이분들하고 다 교류가 많았던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사모님하고 아마 교류하셨던 것 같고, 여기 사모님이 여기 계시거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적십자 밤이었고, 그 다음에 이거는 누구신지 잘 모르겠어요. 여기 이제 계신데, 예, 간단히 보시죠. 이게 아까 교사 기공식인데, 제가 아까 그 사진 봤더니 그 연세대 의대 기공식이었더라고요. 이게 지금은 없어졌죠. 옛날 건물. 그 다음에 지금 지학순 주교님하고, 그 다음에 김대중 씨하고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분하고는 아주 그 전부터 가까웠던 것 같고, 시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정치 국회의원 나오셔서 하신 건데, 그거는 잘 못하신 것 같아요. 한 번 하셨죠? 한 번 했죠. 근데 비례. 근데 지역구 선거는 2번 나오셨는데 다 떨어지셨어. 그러니까 정치력은 없으신 것 같은데, 예, 제가 준비한 건 이 정도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